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며 카페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약혼 반지가 아직 빛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바로 어젯밤 약혼자 민준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지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실은 민준이 아니라 그 여자가 지은의 대학 동창 수연이라는 점이었다.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연의 그 부드러운 미소,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지은의 가슴을 이상하게 울렸다. 왜일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28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부모님은 이미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고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25살의 민지였다. 그녀는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짧은 머리에 캐주얼한 옷차림,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매력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민지는 비를 피하다 우연히 이 카페에 들어왔고 지은의 맞은편에 앉았다. 비가 정말 세네요. 괜찮으신가요? 민지가 웃으며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이상한 끌림이 느껴졌다. 민지의 눈빛은 따뜻하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대화가 시작되자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약혼자의 배신, 그 충격. 민지는 조용히 듣더니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때론 그런 일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죠.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위로를 느꼈지만 동시에 민지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가슴이 도동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마주쳤다. 어머니는 결혼식 청첩장을 보여주며 흥분했다. 민준이 정말 착한 애지? 너희 둘이 잘 어울려. 지은은 웃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수연을 생각했다. 왜 그 장면이 잊히지 않을까? 그리고 민지. 그 우연한 만남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까?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았다. 나는 정상적인 여자야. 결혼해야 해.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민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기다리던 민지는 밝게 웃었다. 어제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더 이야기할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예술가로서의 자유, 그리고 과거에 겪은 사랑의 아픔. 저는 여자를 사랑한 적 있어요. 사회가 이해하지 않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여자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약혼자의 배신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낸 계기였을까? 그날 이후 지은과 민지는 자주 만났다. 산책, 영화, 커피. 매번 만날 때마다 지은은 민지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아버지는 결혼이 인생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이 감정이 뭐지? 잘못된 건가? 어느 날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당신도 느껴요? 이 끌림, 지은은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지은에게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은 약혼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라고 말했다. 민준은 화를 냈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파기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지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울며 왜? 민준이 뭐가 부족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비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압박했다. 친구들은 지은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다. 요즘 왜 그렇게 달라졌어? 남자친구는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천천히 가요. 당신의 속도로.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 딸이었다. 동성애는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어느 날 민지와의 데이트 중 지은은 우연히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지은아, 미안해. 민준과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그 말에 수연은 놀랐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꿈의 대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숨겨진 채였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요즘 남자친구 없어? 소개팅 할까? 지은은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민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며 지은을 기다렸다. 오늘도 늦게 올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지의 과거는 지은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지는 20대 초반의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후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다. 부모님은 이해 못하셨어.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어.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면 두려웠다. 어느 주말, 지은은 민지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민지는 웃으며 우리 함께라면 어디든. 제주에서의 시간은 꿈 같았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되자 민지가 지은에게 키스했다. 지은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받아들였다. 그 감정은 순수하고 강렬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덮쳤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지은아, 민준이랑 왜 헤어졌어? 솔직히 말해. 지은은 망설이다. 제가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누구? 빨리 데려와 봐. 지은은 민지를 소개할 수 없었다. 아직은 준비 안 됐어요.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압박해. 어떻게 해? 민지는 천천히. 하지만 숨기다 보면 더 힘들어질 거야. 지은은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휴가를 신청했다. 개인 사정으로요.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허락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친구 하나가 의심을 품었다. 혜진이었다. 지은아, 요즘 그 민지라는 애랑 자주 봐. 친구야? 지은은 그냥 좋은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혜진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동성애를 혐오했다. 조심해. 그런 거 이상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사촌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지은이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저 결혼 안 할래요. 가족들이 놀랐다.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왜? 지은은 용기를 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뭐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떻게 그런?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왔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커밍아웃했어. 가족이 날 버릴 것 같아. 민지는 그녀를 안으며 괜찮아. 나랑 함께 할게. 하지만 이 결정의 대가는 컸다. 다음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에 오지 마. 내가 그런 식이면 가족이 아니야.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피했다. 지은 씨가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는 지지했지만 그녀 자신도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나도 이렇게 쫓겨났어. 하지만 강해져야 해. 두 사람은 함께 살며 버텨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더해졌다. 민지의 전시회에서 관객 하나가 예술가치곤 이상한 소문이 있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민지는 참았지만 지은은 화가 났다. 왜 우리 사랑을 비난해? 갈등은 점점 커졌다. 혜진이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그만둬.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넌 내 친구 아니야 라고 말하며 관계를 끊었다. 이 배신은 지은에게 큰 상처였다. 그녀는 민지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 우리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흔들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도덕 교육을 떠올렸다.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사회에 정형화된 틀이 그녀를 올가매었다. 어느 날 지은은 부모님 집에 갔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들어갔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울었다. 왜 왔어?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지은은 엄마, 이해해줘. 이게 제 진심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 이 대가는 너무 컸다. 가족의 상실, 친구의 배신. 하지만 민지와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가족과의 단절은 그녀를 고립시켰지만 민지와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민지가 오늘도 힘내보자 라고 말하면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지하철에서 손을 잡으려다 주저했다. 사람들이 볼 텐데 민지는 상관없어. 우리 사랑이잖아 라고 했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직장에서의 압박도 커졌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 주지 마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어느 날 민지의 전시회 준비 중에 문제가 생겼다. 후원자가 작가의 사생활이 논란이 돼서 라고 취소했다. 민지는 실망했지만 괜찮아. 다른 길 찾을게. 지은은 화가 나서 왜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잘못됐어. 두 사람은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지은은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민지의 예술 활동을 돕기로 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대가를 불렀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부모가 지원을 끊었고 민지의 수입은 불안정했다. 돈이 없어. 어떻게 해? 지은이 걱정하자. 민지는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이 우선이야. 갈등은 가족으로부터 다시 왔다. 지은의 여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부모님 아프셔. 돌아와. 지은은 망설였다. 내가 가면 민지는 가봐. 후회하지 마.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어머니가 지은아,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미안해요.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왜 그렇게 됐지? 우리가 잘못 키웠나? 지은은 아니에요.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대화는 길어졌지만 화해는 멀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아빠가 이해 못해. 민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졌다. 민지의 전시회 취소 소식이 기사화되자 댓글들이 쏟아졌다. 동성애자 예술가? 불매,
지은은 그걸 보고 분노했다. 왜 우리를 공격해? 그녀는 익명으로 반박 글을 썼다. 사랑은 자유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지은의 옛 친구들이 연락했다. 지은아, 그만둬. 내 인생 망칠 거야. 지은은 너희가 날 버린 거지. 이 배신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와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살아남았어. 한 사람이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은 밤마다 이 선택이 옳을까? 라고 고민했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가족의 가치, 전통이 그녀를 압박했다. 민지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나도 가족 잃었어.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냈다. 어느 날, 지은은 부모님을 다시 찾았다. 대화해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앉았다. 내가 왜 여자를 사랑해? 지은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사회가 안 받아줄 텐데, 지은은 변화해야 해요. 대화는 진전이 없었지만, 씨앗이 심어졌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지은은 병원에 데려갔다. 미안해.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함께 싸우자. 이 사건은 지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커졌다. 민지의 스튜디오에 항해 전화가 왔다. 그런 사람들 안 받아. 지은은 대응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 대치는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동성애자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비난도.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싸움. 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강해졌어. 이 과정에서 지은은 옛 약혼자 민준을 만났다. 지은아, 내가 여자를. 민준은 놀랐다. 지은은 내 배신 덕분에 알았어. 민준은 미안해했다. 미안. 행복해. 지은은 응. 이 만남은 그녀에게 마무리를 주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깊었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집에 와.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아버지는 민지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 사람이, 지은은 제 사랑이에요. 긴장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 대면은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가족 모임은 예상대로 어려웠다. 아버지는 민지를 노려보며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 없었어. 민지는 조용히 죄송해요. 하지만 지은 씨를 사랑해요. 지은은 아빠. 제발 이해해줘. 어머니는 중재하려 애썼다. 모두 진정해. 하지만 분위기는 험악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사회가 뭐라고 할지 알아. 지은은 사회가 변해야 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대화는 소용없었다. 지은과 민지는 집을 나왔다. 차 안에서 지은은 울었다. 포기할까? 민지는 아니, 싸우자. 다음 날, 지은의 블로그가 화제가 되었다.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동성애자 커플의 이야기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민지가 해봐. 변화의 시작이야. 라고 격려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저희 사랑은 평범해요. 왜 비난받아야 하죠? 라고 말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다. 지지 메시지도 많았지만 혐오 댓글도 쏟아졌다. 정신병자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지는 강해. 나랑 함께. 이 노출은 그들의 삶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욕을 했다. 레즈비언,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내면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꿈에서 가족의 비난을 보았다. 너 때문에 집안 망했어. 깨어나서 민지에게 미안해.
내 탓 아니야. 민지는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 두 사람은 함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해. 지은은 영감을 얻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 문 앞에 편지가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다면. 지은은 놀랐다. 아빠가 민지는 희망이야. 하지만 이 희망은 짧았다. 직장에서 지은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문제로 지은은 항의했다. 이게 차별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민지의 전시회도 취소되었다. 논란 때문에 두 사람은 절망했다. 어떻게 살아?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다른 도시로 갈까? 부산이나. 지은은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딜레마는 그녀를 괴롭혔다. 도덕적 선택, 사랑 vs 가족. 지은은 부모님을 다시 찾았다. 아빠, 제발. 아버지는 내가 포기하면 돌아와. 지은은 못해요. 그건 제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울며 왜 우리를 아프게 해? 이 대치는 지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민지는 온라인으로 작품을 팔았고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지만 친구의 배신이 다시 왔다. 혜진이 미디어에 지은은 이상해. 피하세요 라고 인터뷰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날 배신해? 민지는 그런 친구 필요 없어. 이 상처는 지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블로그에 배신의 아픔을 썼다.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공감해요.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민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질환 진단. 지은은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사랑 때문에.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성애 권리 모임에 참여. 연설에서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그만해. 지은은 맞서. 왜 두려워해요? 사랑은 다양해요. 이 대면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다시 왔다. 어머니가 몰래 만났다. 아빠가 조금 변했어. 지은은 정말. 어머니는 민지 데려와 봐. 지은은 민지와 함께 갔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앉아.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가 왜? 지은은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한숨 쉬며 이해하려 노력할게. 이 순간은 식탁의 긴장된 공기를 바꾸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지은은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이 과정의 대가는 컸다. 상실한 시간, 상처. 하지만 깨달음이 왔다. 사랑의 가치는 싸움의 가치가 있었다. 화해의 여운이 남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며 일상을 되찾았다. 아침 산책, 저녁 대화.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의 캠페인이 주목받자 더 많은 지지자가 생겼다. 너희 덕분에 용기 냈어. 한 젊은이가 말했다. 지은은 뿌듯했지만 피로했다. 이 싸움이 끝날까? 민지는 끝나지 않아도 계속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다. 법원에서 동성 결혼 관련 판결이 나왔다. 아직 불어지만 논의 시작.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우리 시대가 올까? 민지는 올 거야. 하지만 반대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었다. 지은의 집 앞에 항의자들이 왔다. 나가.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와 함께 맞섰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경찰이 왔고 상황은 진정되었다. 이 경험은 지은에게 싸움의 대가를 실감케 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건강해. 지은은 네, 아빠. 대화가 이어졌다. 민지라는 애, 괜찮아. 지은은 놀라. 네. 아버지는 한 번 더 와. 지은과 민지는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나았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아버지가 어색하게 이야기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네. 지은은 네. 아빠도 변하세요. 웃음이 터졌다. 이 순간은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이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생각했다. 도덕적 딜레마, 사회의 정형. 민지도 가족 잃은 아픔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함께 상담을 받았다. 건강한 관계예요. 상담사가 말했다. 지은은 안도했다. 그녀의 블로그는 이제 커뮤니티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했다. 너희처럼 되고 싶어? 최고조의 순간이 왔다. 민지의 대형 전시회가 열렸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 지은은 연설했다. 이 작품은 우리 사랑의 이야기예요. 청중이 감동했다. 하지만 한 관객이 동성애는 잘못,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왜? 사랑은 자유예요. 대치가 일어났지만 지지자들이 막았다. 이 사건은 미디어에 보도되었다. 용감한 커플, 지은과 민지는 영웅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가족은 서서히 수용했다. 아버지가 결혼식 할래?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아직 법이 안 돼요.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민지와의 사랑은 강해졌다. 상처, 배신, 대가. 모든 게 깨달음을 주었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이 길이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의 선택은 항상 논쟁적이다. 사회가 변해도 개인의 갈등은 남는다. 과연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옳은가?